아프기 시작한 순간보다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더 힘들다. 산재병이 아니라 입증의 싸움이다. 안녕하세요. 일하다 병을 얻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이게 업무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은 생각만 해도 더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막막함,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까지의 그 복잡한 과정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를 실제로 겪어본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픈 고통도 너무 크지만 그 병이 내 일 때문에 생겼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은 또 다른 거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감정적이고 또 행정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원칙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문을 여는 딱 하나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에서 다른 건 혹시 잊으시더라도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상당인과 관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회사에서 일하다 병이 났으니까 당연히 산재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법적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상당인과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질병이라는 결과에 방아쇠를 당긴 게 꼭 업무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이유로 장전되어 있던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데 내 업무가 결정적인 힘을 보탰다는 것만 증명해도 된다는 뜻이죠. 즉, 100% 원인이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연결고리만 증명하면 되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요, 머릿속에 이런 저울을 하나 놓고 모든 걸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는 업무 강도나 근무 시간 같은 업무 기여도를 올려놓고요. 오른쪽에는 신청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생활 습관 같은 개인적 요인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질병의 원인 중에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꼭 100%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요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 업무가 그 질병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만 입증되어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실제 사례. 그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많고 또 까다롭다는 질병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를 증명해야 하는 뇌, 그리고 심장 질환입니다. 과로를 판단할 때 조사관들은 마치 시간 탐정처럼 이 세 가지 시간대를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발병 바로 직전에 급성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일주일간의 단기적인 부담은 없었는지, 그리고 3개월간 만성 피로가 누적된 건 아닌지,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과로의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특히 이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 평균 52시간을 넘기면 노란불이 켜지면서 업무 관련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60시간을 넘으면 빨간불로 보고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4주 연속으로 64시간을 넘겼다? 이건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평소에 건강했던 직장인이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정말 짧은 기간에 엄청난 야근을 한 뒤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법원은 다른 요인을 따지지보다 이건 명백히 업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과로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서서히 몸에 쌓이는 병들입니다. 이 병들은요, 증명의 초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먼저 근골격계 질환은 핵심이 뭐냐면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더 나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소음성 난청은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숫자를 딱 증명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롭다는 직업성함은요, 마치 역사학자처럼 과거의 작업 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이력을 정말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증명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 직업성 암의 경우는요, 그 증명의 문턱이 정말 높습니다.
어쩌다 한번 노출된 걸로는 부족하고요.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그리고 몸 안에 축적될 만큼 노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턴 어떻게 그 증명을 해나가는지 그 실제 행정 절차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 제출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인데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절차는 크게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현장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요. 2단계에선 여러분의 근무 시간과 환경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3단계에서는 외부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객관성을 더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꿰뚫는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출퇴근 기록 같은 공식적인 기록, 동료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작업 환경 데이터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릴수록 승인이라는 집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과정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질병이 내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내는 증명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아파서 같은 질병이라는 문 앞에 서 있다고 해도요. 어떤 열쇠, 즉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굳게 닫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는 증거의 질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길고 힘든 싸움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